6월 18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홍입니다. 이번 주 경마는 그렇게 어려운 경주 편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한 축막감이 있는 경주가 별로 없어요. 다들 뭐 축막감이 확실한 축막감인가? 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병마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겠고요. 경마장 소식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마필이 바뀌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뭐 관리사들은 파업을 해가지고 소속적 관리사가 아니어서 뭐 그랬다고 치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마이크로 칩 목에 칩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걸 찍으면은 개체 식별이 되거든요.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를 거기서 잘못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단계, 2단계에서는 뭐 말의 색깔이나 뭐, 뭐 크기나 체중이나 이런 게 첫 번째 되겠지만은 두 번째는 뭐 관리사의 목이고 조교사의 목이지만은 또 마지막에 안장 지었다는 건 또 요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 조교사의 문제도 되겠고. 근데 가장 마지막에 마이크로 칩을 찍었을 때 이마필이 개체가 확실히 되는데 요걸 못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답답한 부분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진짜로. 생각이 필요한 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7월 달부터 야간 경마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7월 달부터 야간 경마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관리사들하고 다 합산이 되지 않았어요. 관리사들이 지금 야간 경마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요걸 오늘 오후에 끝나고 회의를 한다고 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오늘 결정이 나겠고 그러면 내일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기수가 또시 투입이 됩니다. 신인 기수가 3명이 투입이 됩니다. 3명이. 3명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게 5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외부 이온 한 8명 정도 시험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교육원에서 졸업했던 애들은 5명이에요. 5명인데 2명이 떨어졌어요. 3명만 지금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기에서 떨어졌대. 실기에서. 실기에서 지금까지 떨어진 기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필기에서 떨어지는 기수는 있어도 실기에서 떨어진 기수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실기를 보고 뭐 기수들이 보거나 뭐 조교사들이 보거나 교관이 보거나 다 봤는데 전혀 하자가 없대요.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사에서는 경마장의 기수가 서울 경마장의 기수가 적정 이원이 45명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그러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6월 22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졸업을 합니다. 이 기수들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졸업을 하고 그러면 7월 달부터는 바로 서울 경마장에서 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의 기수들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기수들이 지금 부족해요. 임다빈 기수, 김하영 기수, 김태희 기수 이 3명의 기수뿐이 없잖아요. 근데 임다빈 기수는 지금 정식 기수이고 임다빈 저기 김하영 기수하고 김태희 기수 요 2명의 기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인 기수들이 3명이 들어오면 서울 경마장도 정말 정계적으로 잘 푸는 기수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경마장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바로 잡세 생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 달부터 야간 경마를 한다는 거, 또 7월 달부터 신인 기수들이 들어온다는 거, 요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짜리 상금입니다. 1등 상금이 4,100만원인데, 요게 만약에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4,100만원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보너스까지 다 해가서 한 6천만원 정도가 가져간다고 합니다. 6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한번 우승을 하면은 그냥 말값 뽑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즘 말값 자체가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말값을 뽑는 겁니다. 1경주하고 2경주가 지금 분할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안쪽에 1번은 화이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모래를 잠깐 안 맞아봤습니다. 경매가 3천만 원짜리인데 안말인데 일단은 활동적인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요.
예,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약 추진하고 바로 잡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스타트 능력이 일단 되더라고요. 여기에 1000m 경주의 1번 게이트 유승환 기수가 요즘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일단 채찍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주행검사 때 채찍을 때리니까 채찍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1번 화이트 위치가 되겠어요. 일단은 모래를 안 맞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채찍의 반응이 좋다. 그리고 이세마 1000m 경주 1번 게이트 스타트만 잘 봐보면 되고요. 2번만 나올 행복이 되겠습니다.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야 요거는 일단은 받치는 맞건 정도? 일단 라스트에 채찍을 두 대를 때렸는데 얘도 채찍을 때리고 약간의 여유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분명히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근데 이게 6월 9일 날 주행검사 지금 조교 때 약간 외측으로 기대는 부분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외측으로 기댔다는 건 아직 주행 밸런스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하만식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후반부 경주에 52kg짜리 부담량이 상당히 가벼운 걸 많이 탑니다. 하만식 기수가 52짜리를 타는 게 최근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저 부담량을 53kg까지 뿐이 못 타거든요. 근데 지금 52kg짜리도 타겠다고 지금 후반부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체중을 무조건 빼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식 기수가 힘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번만 나올 행복은 일단 현장에서 조금 판단. 3번만 프리오사가 되겠습니다. 얘는 일단은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별다른 주간 정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완전히 푸시를 해가지고 선행을 가느냐, 그냥 이렇게 깔짝깔짝깔짝 대고 선행을 가느냐, 요게 문제인데 3번만 프리오사가 깔짝깔짝 대고 선행을 갔습니다. 약 추진하고 합격했던 마필인데 스타트가 일단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요게 뭐 3,600만 원짜리인데 활동적인 기대치 단거리 경주에 활동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요. 임다민 기수가 굳이 이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 제길 겁니다. 약간 외축으로 주행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대가를 신청해가지고 일단 출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3번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입니다. 5번만 두성 클래식이 되겠습니다. 얘도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3번 옆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얘는 모래를 약간 조금은 맞아 봤는데 괜찮아요. 조교 때 느낌도. 여기에 장초열 기수. 굳이 선행을 가지 않는 기수잖아요. 따라가는 기수잖아요. 5번만 두성 클래식도 일단 봐야 되고 6번만 럭키파우도 일단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는데 3번이 선행을 가고 여기 안쪽에 1번, 2번, 6번 요게 바로 붙어야 되는데 외곽 게이트라는 거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거 모래를 안 맞아봤다는 거 모래를 안 맞아봤기 때문에 모래를 맞아봤던 마필보다는 더 좀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6번 럭키파워는 일단은 여기 대끼리 맞건인데 생각이 필요해요. 3번, 6번의 맞고는 그래서 저는 3번을 놓고 1번, 5번, 2번 3번을 놓고 1번, 5번, 2번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경주하고 2경주하고 분할됐는데 2경주가 훨씬 더 세요. 여기는 뭐 기본 마필 가격이 6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 6,700만 원짜리. 뭐 기본적으로 마필 가격 자체가 6천만 원대의 경주의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1경주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5번만 6번만 럭키파워하고 5번만 두성 클래식을 빼놓고는 다음은 3천만 원짜리거든요. 여기는 다 6천만 원짜리 기본 마필 자체가 1번은 한강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거의 잡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약 추진했는데 일단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장점. 모래를 맞아봤다는 거. 그 망사 가면을 일단 신청하고 나오는데 그리고 라스트도 잡고서 약간의 추진하고 합격했던 마필이에요. 제가 봐서는 1번 한강 레이스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주행검사 때 12번 게이트에서 그냥 자기 힘? 기본적인 걸음으로만 이렇게 합격했던 마필이에요. 외산 3등급 말들하고 또 병합적으로도 했고요. 상태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여기 1번 게이트 괜찮아요.
외선 4등급 광해, 그 다음 외선 3등급 시루스 A, 이런 마필들과 병합 조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병합 조교를 열심히 했다는 거는, 병합 조교를 열심히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리의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다리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강한 조교를 한 겁니다. 이번만 나올 스나이퍼, 일단 얘도 강추진하고 스타트 능력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를 맞아봤고 일단 마지막에 끝걸음 자체는 거의 최선이었습니다. 최선의 말몰이였는데 일단은 조교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도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1번이 선행을 가고 2번이 따라가고, 뭐 2번이 선행을 가고 1번이 따라가고, 이 전기가 또 가능한 마필이에요. 3번마 월드킹맨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차가 약간 머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김영근 기수가 요거를 타는데 약간 채채씨의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도 보여줬고요. 4번마 글로벌 파워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삼선에서 모래를 맞아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유전적인 능력은 괜찮아요. 혈통으로 따지면은 외곽의 8번마 금화 올로하고 4번마 글로벌 파워, 여기에 3번마 올드킹맨, 이 마필적으로 이 마필 세 마필 자체가 좀 혈통적으로 좀 더 유리한 마필이고 4번마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6번마 온평타운 같은 경우는 2번마 나올 스나이퍼하고 지금 같이 2번과 6번이 같이 주행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2번이 훨씬 더 좋았어요. 6번이 의외로 많이 팔리는데 일단 모래로 맞아보고 할 거는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외곽 안쪽에 빠른 마필 그리고 주행검사 때 2번과 6번이 같이 지금 주행검사를 했는데 6번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2번과 나올 스파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여유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2번, 6번에 맞고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7번마 자이언트 펀치 6,7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중간 정도 추진하고 외곽으로 약간 기대는 모습 보여줬고 일단 얘도 약간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장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마지막에 여유도 약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축막감을 정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약간 판단을 해야 되겠고 1번과 7번을 가장 세게 보고 그 다음에 2번, 4번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약간 호전돼 있거든요. 이것도 활동적으로는 가장 좋은 마필인데 얘는 현장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경주하고 일경주는 제가 3번을 놓고 때리겠다 말씀드렸지만 이경주는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좋은 마필은 1번과 7번 그 다음에 2번과 4번 요 순서입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성의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안정적인 충막감이 있어서 박송이가 승부처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 모든 마필들이 팔리죠. 1번마 하이러너도 팔리고 2번마 퍼미션 트윈도 팔리고 여기 3번마 그레이트 토르도 팔리고 4번마 이너패스도 팔리고 여기에 8번마 머스탱 참 요거까지 팔립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8번 요 네 마리가 이 네 마리 안에서 1번, 2번, 3번, 4번, 8번 다섯 마리죠. 이 다섯 마리 안에서 팔리는 겁니다. 다섯 마리 안에서 팔리는데 일단 이 중에 한 마리는 일단 잘라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인기만 한 마리는 잘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필 중에 고르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현장에서 배당판을 보고 결정을 할 건데 총막감은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총막감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배당판을 보고 결정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불렀던 마필들이 뭐 5배가 안 나오면은 두 방의 막군을 정리를 해야 되겠고 의외로 배당이 7배, 8배, 8배, 9배 이렇게 되면 세 방의 막군을 정리해야 되겠는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봐서는 가장적인 안정적인 충막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압축하는 경주입니다. 큰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압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국내산 5등급 마필 중에 중급 이하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그래도 일단 가장 안정적이고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승급전에 맞아 있는 7번마 순간 터치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입니다. 조교 때 모습도 괜찮았고요. 상태도 크게 뭐 변화된 모습은 없지만 직전 경주의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김영건 기수가 정지가 풀리면서 이제 상금을 벌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태 여전히 짱짱합니다. 그리고 김영건 기수가 가장 먼저 말을 끌고 나와가지고 조교를 했던 마필이에요. 가장 먼저 김영건 기수가 주로에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조교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건 뭐냐? 기수가 이번 주에 가장 좋게 보는 마필, 신경 쓰는 마필들을 가장 먼저 조교를 하거든요. 그 마필이 7번마 순간 터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대천 뷰티한테 2과 2분의 1마신 이겼던 마필이잖아요. 대천 뷰티가 지난주에 3착을 왔는데 3착을 올 수밖에 없는 그때의 레이스였습니다. 순간 터치는 여기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고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에요. 외곽의 11번마 더리퍼 자리선 정하기가 조금은 까다로워 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교를 조금 더 끌어올렸어요. 상태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좋아져 있는 상태이고 마지막에 얼마만큼 취입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월요일날 국내산 2등은 님의향기랑 반대로 이렇게 병합적으로 하는데 상태 괜찮았었습니다. 기본적인 있는데 외곽 게이트라는 거 얘가 지금까지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좀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한 발을 섰었던 마필이에요. 9번마 매니 원더풀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4월 16일 날 뛰고 지금 공백에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좀 더 뛰는 마필인데 강도가 좀 아쉬워. 조금만 강도를 올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 9번마 원더풀 매니 원더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7번을 축으로 외곽에 있는 마필보다는 안쪽에서 따라가는 마필이 좀 더 나아 봅니다. 안쪽에 1번마 미르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승급전에 맞으면서 부담량이 조금 1.5kg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앞선에 붙었을 때 선입권에서 따라갔을 때 잘 뛰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7번하고 9번을 빼놓고는 다른 마필들이 없어요. 바로 1번마 미르베스트가 따라갈 수 있는 전력의 마필이고 지난번에 상대들이 조금 약한 경기 편성이었지만 직전 경주보다 말 상태가 좀 한 20% 정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3번마 써니블레이드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전개 자체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쪽에 오면서 마이너스 2kg의 감량 이점도 있어요. 그리고 1300m가 적정 거리로 편성되는데 지난번에 끝걸음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써니블레이드 가져가야 되고요. 여기에 4번마 세네원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1300m, 1400m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취입도 어느 때보다 할 수 있는 박태종 기수가 타고 있고요. 신영철 기수는 스타트에서 앞선을 밀어놓고 마지막에 때려놓는 스타일이라 보면 박태종 기수는 이런 마필들은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보는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네원 요거는 일단 이번에는 보고 들어가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모습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많이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꾹 물고 가는 힘도 상당히 좋았고요. 지난번에는 워낙에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에 인기와 지난번에 인기 1위, 인기 2위만 비리 2.7배 대끼리 맞고는 들어왔던 경기 편성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좋아졌다. 편성 맞았다.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기 편성이다. 4번과 세네원 요거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7번을 넣고 1번, 3번, 4번 3번, 4번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막 그렇게 막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6번만 은혜충만이 팔리는데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려다가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은혜충만 같은 경우는 차라리 추입형으로 타는 게 더 나아요. 무조건 막 밀고 가려는 것보다는 아예 따라가는 전기가 낫는 거죠. 그리고 지금 3월 13일 날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그때의 컨디션 자체를 일단 유지하고 있다는 거. 6번만 은혜충만 얘는 일단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되고 여기에 아예 뭐 배당이 터진다면은 안쪽에 1번만 럭셔리 킹이 되겠습니다. 부담량을 타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55, 56이 넘어가면은 말이 라스트에 추입하는 게 약간 평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편성 있잖아요. 부담량이 내려가고 편성 자체가 빠른 마필들이 없을 때 추입이 되는 경주 그때 1번만 럭셔리 킹이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 52km까지 부담량이 내려왔습니다. 목요일날 발주 연습도 해봤고요. 그리고 부담량이 내려왔고 추입으로는 1번이 가장 좋아요. 추입으로는 가장 좋아요. 1번만 럭셔리킹 봐야 되고요. 7번만 누비고 역시 1400m에서는 꾸준하게 28초, 27초, 29초 요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일단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성혁 기수가 최근 약간 말 타는 게 똘똘하지 못해. 얘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조교 때 열심히 하는 모습하고 실전하고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은성혁 기수가 최근 조교 때 모습을 보면은 조금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7번만 누비고를 보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마피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성혁 기술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피를 보고 들어가는 거고 8번만 K플랜지 같은 경우는 지금 휴양 갔다 와 재심을 받고 나오는데 1400m가 좀 불리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길면 길수록 다리 쓰임 자체가 별로라서 장거리 경주는 조금 중거리 경주는 부족해요. 적정거리가 1300m예요. 근데 여기 이번 경주 1400m거든요. 지금 6번, 8번이 대끼리 맞거리인데 생각이 필요하고 9번마 아델라레도 일단 이번에는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얘도 지금 계속 1700, 1700, 1700, 1700을 뛰었는데 적정거리가 1400m입니다. 그러니까 조교로는 볼 수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활동적인 기대치를 보면은 9번마 아델라레가 가장 활동적인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마필이거든요. 근데 거리를 줄여서 코너 2개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마 아델라레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놓고 7번, 9번, 1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두 번째 승부 경주인데 8번마 소아라바바가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한 번을 했는데 이번에는 스포 조교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조교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 마필 자체가 체중이 계속적으로 빠졌습니다. 체중이 계속 빠지면서 말이 별 좋아진 게 없었어요. 체중이 계속 빠졌다는 거죠. 근데 소아라바바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또다시 인기마예요. 또다시 인기마. 그러면 얘를 놓고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는 스포 조교가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 스포 조교가 없어. 그런데 이거 인기 1위야. 근데 그렇다고 지난번에 하정훈이가 타고 하자가 있게 탔느냐? 그것도 아니야. 전혀. 3코너 돌기 전에 약간 조금 하자? 그것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8번 서아라바바 같은 경우는 인기 1위로 팔리지만 저는 후차권으로 돌리고 갈 겁니다. 7번만 로열 함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말 최적의 전기를 펼쳤던 마필이죠. 모래를 맞지 않고 타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타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태 별로입니다. 딱 지난번만큼의 상태예요. 지난번만큼만. 딱 지난번만큼만 상태예요. 얘도 인기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뛰는 거 보십시오. 별거 없어요. 모래를 맞지 않고 뛰어야 돼요.
이번만 초토마 같은 경우는 13주에 공백은 있는데 지난번에 3월 20일 날 뛰고 4월 25일 날 양정 구전력, 그러니까 4월 22일, 23일, 24일, 25 이렇게 3일간 양정 구전염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놓고 때릴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거기에 제가 놓고 때린 말은 일단 인기만은 아닙니다. 복병권에 밀어져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꼴이 나고 힘이 남아 돌았던 마필이에요. 힘이 남아 돌았다는 거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더 좋다는 거죠.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 소아라바바가 무너지는 그림까지 생각하면서 이번 경주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타이탄 삭스는 안정적인 충막감이죠.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너무 잡고 탔어요.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면은 좋아요. 상태에 이상 없습니다. 이번에 뭐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되는 거고 2선 3선까지 막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그냥 붙으겠죠. 타이탄 삭스는 지난번에도 스포 조교를 3번을 했는데 이번에도 3번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편성 자체가 지난번은 약간 편성이었는데 지난번보다 조금 더 약해 여기는. 1번은 인정하고요.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합니다. 일단 인기만은 뒤로 돌려놓고 제가 보는 복병마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해피믹스 같은 경우는 여기 1700m 경주이지만은 일단은 선행을 간다는 거. 3번마 해피믹스가 선행을 가고 3번마 해피믹스가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그럼 다마 아마 외곽이나 8번마 천비성 정도인데 송재철이야. 송재철이는 초반에 무리를 하지 않는 기수잖아요. 얘는 또 외곽에서 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1번만 타이탄 삭스, 3번만 해피믹스는 일단 봐야 돼. 4코너까지 너무 편하게 전개를. 그리고 지난번에 6마신 이기는 거 보니까 상대들이 강했는데도 저렇게 뛰었다면 선행 옆에 봐야 되고요. 5번만 온더풀 타이쿤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려봤던 마필이고 현장에서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임다빈 기수가 지난번 경주는 너무나 잘못 탔어요. 아예 꾹 눌러잡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왔는데 3코너부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너무나 전개를 빨리 풀었다는 거. 마필 자체가 430km대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그 참고를 탈 수 있는 경주잖아요. 8마리 단촐한 경주 편성이고 3번이 레이스를 끌고 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뭉치는 레이스다라는 거죠. 뭉치는 레이스에서는 추입이 된다. 5번만 원더풀 타이쿤 얘도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번을 놓고 5번과 3번 요 두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장산 레이저, 외곽이 10번마 최고 레이스, 여기 6번마 스프링 꿈, 안쪽에 2번마 드림노트, 노크까지 팔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안쪽에 2번마 드림노크, 하만식 기수가 52의 부담량에 짊어지고 있는 말을 탑니다. 상당히 많이 굶어야 돼요. 거의 제가 봐서는 하만식 기수가 이번 주 내내 굶고 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52 그나마 지금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체중을 빼기가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타는 거예요. 무조건 선행을 밀고 갈 겁니다. 무조건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서 선행을 갈 거예요.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교룡득수, 동진체강 지난번 경주에서 다 깨졌던 마필들이잖아요. 일단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기 때문에 또 주류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2번을 일단 봐야 되는 거고 3번만 글로벌 신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약간 이탈 자체가 늦으면서 추입 스타일로 타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앞에 가야 될 줄 알았는데
막상 4코너까지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하니까 마지막에 때리니까 그냥 쭉쭉쭉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경주 자체가 1200m가 아닌 1400m입니다. 지난번보다 황순도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는데 지난번에 약간 부드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부드러움이 없어. 약간 꺾이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마필이 조교 때 느낌은 3번막 글로벌 신화가 되겠고요. 6번막 스프링꿈 모래를 맞지 않고 일단 뛰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여기 뭐 안토니오 기수가 이 마필을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kg 감량. 지난번에 58, 이번에 56. 상당히 좋아졌죠. 그리고 지금 최근 안병기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이 완전히 좀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 상승세를 타고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입상을 성공하기 때문에 6번도 일단 봐야 돼. 9번마 장단 레이저 지난번에 중간 정도 추진하고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스카이 망치를 마지막에 못 이겼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스카이 망치가 지난주 뛰었던 마필이 일요일날 뛰는구나. 죄송합니다. 일요일날 뛰는 마필이 스카이 망치거든요. 그 마필한테 코차로 졌어요. 9번마 장산 레이저는 그래도 여기서는 좀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10번마 최고 레이스 지난번에는 11번 게이트에서 숨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숨을 돌리지 못했어요. 정부가 외곽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 그럴까 단점? 뭐 빅토아르 기수의 단점 말을 숨을 돌리지 않고 정부가 밀어 제낀다는 거. 이게 약간 단점입니다. 근데 이게 외곽 게이트라는 거, 외 게이트라는 거. 또다시 자리 선정하려면은 9번도 넘어와야 되고 6번도 넘어와야 되고 안쪽에 2번도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게이머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을 거예요. 생각이 필요하고 8번만 시리우스 A 마이너스 4kg 감량을 일단 이번에 받고 탑니다. 레이팅 점수가 지난번에 51이어서 시리우스가 이번에 51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감량 이점으로 지금 승부가 되는 거다 판단돼요. 근데 이게 지금 부담량 51인데 이번에 또 바닥을 치면 50이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18주 박대웅 조교사님이 마지막 마필을 출전하는 거잖아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뿐이 없어요. 출전하는 마필들이. 무조건 승부는 본다고 판단돼요. 배당이 터진다면 8번마 시리우스 A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 6번, 9번, 10번, 8번까지 보고 들어가는데 세게 보는 마필은 2번과 9번, 6번, 2번, 9번, 6번을 세게 보고 배당이 터진다면 8번마 시리우스 A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니까 이제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하고 6경주하고 9경주 요게 이제 승부처로 들어가는데 7번은 연이일출이 지금 6주 만에 공백에 출전하고 앞말인데 부담량이 4kg가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도 구보 위주로 조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구보 위주로 조교를 하지도 않고 수영 조교만 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제주도 집에서 라운 패션, 라운 퍼스트 이런 말들하고 뭐 대적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분명히 뭐 기본적인 사이즈는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지만은 부담량이 56kg까지 올라갔다는 거, 56.5kg까지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조교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자리 선정하기에 상당히 조금 까다롭다는 거, 빠른 마필들이 있다는 거, 여기에 차범현이가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을 타고 있다는 거. 7번은 놓고 때릴 생각이 없습니다. 3번만 라운 패션 지난번 2등급 승급전에서 감량 이점으로 51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편성 자체는 외곽에 있는 11번막 코브라브라고 지금 같이 뛰었던 에이스입니다. 그 에이스였는데 부담이 3kg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앞선에는 일단 가겠지만은 견제가 의외로 좀 심할 겁니다. 그리고 얘가 54.5에서 깨졌고 55에서도 깨졌던 마필입니다. 부담량을 좀 타는 마필이에요. 7번과 3번의 대끼리 맞고는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은
일단 주로가 너무나 잘 맞는 마필입니다. 이 주로에서는 언제든지 입상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건조 주로에서는 잘 뛰는 마필이 아니에요. 불량 주로에서 조금 잘 뛰는 마필입니다. 승률도 높고요. 그 마필을 한번 노려보겠고, 지금 승급전에 있는 마필 9번마 빅터문하고 12번마 마이티붐, 이 두 마필들은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하만식 기수가 마이티붐 52의 부담량을 타는 이유도 마이너스 2.5kg 감량을 받았어요. 근데 앞선이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취입도 가능해. 마이티붐 가져가야 되고요. 9번마 빅텀은 역시 괜찮습니다. 휴양 공백은 있는데 지난번에도 휴양 공백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 휴양 공백에서도 지난번에 입상이 성공했어. 이번 경주 휴양을 갔다 왔지만 컨디션 이상 없어요. 얘도 스타트 중석이 다 있는 마필이에요. 말리부문의 부마가 말리부문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는 9번과 12번이 가장 센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7번과 3번 중에 한 마리는 일단 삭제하겠고, 복병막 9번 10번을 후공막권에 주력막권, 반주력막권으로 가져가면서 중배당을 한번 노리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되는 경주 편성이고, 이 주로 상태, 후반부가 되면 내일 토요일에 후반부 되면 주로가 조금 마를 수도 있어요. 그 상태를 보고 제가 이번 구경주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9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좀 전에 소식이 왔는데 아직까지 관리사들이 협상을 타결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야간 경마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마사에서는 일단 하겠다는 거고 관리사 노조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고, 또 파업이 20일날 27일날 20일날 27일날이 다음주 월요일날, 그 다음에 그 다음주 27일날 관리사들이 출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를 했는데 20일날 27일날 월요일날,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날 그 다음주 월요일날 출근 안 한다고 하니까 기수들이 거의 다 조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출근하는 마방들도 또 있어요. 조교사를 믿고 좀 출근하는 마방도 있기 때문에 요것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9개 경주를 풀어드렸고요. 승부 경주는, 추천 경주는 3경주, 6경주, 9경주, 또 3개 경주는 어떤 수를 있어라도 꼭 적중할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수홍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완벽한 적중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